안녕하세요, 땅겜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위해 땅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게 바로 이 용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땅이 사서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 용도를 알아보며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유리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란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길, 쓰이는 곳이란 뜻인데 땅의 쓰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용도지역이라 말하며 크게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위 4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중공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각기 또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도시지역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이기에 땅값이 아주 비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보통 비도시지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등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는 분과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은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정의만 보시면 어렵죠?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은 주변에 공장과 창고 등 동일한 용도의 건물이 많아 일반 음식점, 주류를 취급할 수 있고요. 다세대 주택, 숙박시설 등의 인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 주류는 취급을 못하고요. 그런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경사가 적은 농지 형태로 전원주택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산지 형태인 경우가 많고 전원주택지로 개발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산세 안쪽에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전체 국토 면적 중에서 농림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49,351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 가운데 46.5%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혹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초지 등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초지법으로 인해 추가행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주택을 지을 수는 없지만 농업인은 가능합니다. 축사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2018년 기준 용도지역 중에서 11,923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 가운데 11.2%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인데요. 이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범위 이내에만 개발 행위가 허용되고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제한을 둡니다. 단독주택과 초등학교에 대한 건축은 가능한데 이 지역 안의 산림에 대한 개발 행위는 산지관리법 규정을 따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투자 가치를 두기는 힘들며 되도록 이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토지의 용도에 대해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꿀팁, 4가지 용도 지역 중에 관리구역의 계획관리구역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제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50에서 10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토지 매매하실 때 용도에 관해서 잘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땅개미의 공부방이었습니다.